우리는 청년부터 노인, 장애우와 비장애우, 노동자, 학부모 등 각자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 정치인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만큼은 여러 계층의 당사자 참여가 필수적인 이유인데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작지만 큰 목소리를 내신 세 분을 이 자리에 어렵게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이자 여성 그리고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자리에 나와주신 고은영 씨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하셨던 방식대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려니까 조금 쑥스러운데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를 지켜라! 녹색바람 고은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후보로 등록한 녹색당의 기호 6번 고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이자 무형문화재이시기도 하시죠. 조경곤 후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서구청장 무소속 기호 6번 조경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서구를 지키겠습니다. 가슴과 눈물로 제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의원 최연소 당선자시죠. 청년 대표 이동현 이제 의원님이라고 불러드려요. 의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젠 당선인이시지만 선거 때 마음으로 돌아가서 유권자들에게 하셨던 그 방식 그대로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든든한 민주당 듬직한 시의원 성동일 키운 인재 기호 1번 이동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면서 청년, 여성,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소수정당 이렇게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들로 출연자를 사실은 좀 어렵게 모셨습니다. 각자 출마하신 그런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이동현 의원님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이르다고 싶을 정도로 출마를 일찍 했었는데요. 이 과정은 고등학생 때 제가 겪었던 선부 과정에서 자랐던 그 차별과 또는 불공정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사회참여 활동에 눈이 가게 됐고 청소년 참여위원회라든지 특별회의 등으로 사회활동 그리고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활동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성이 된 후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당 활동으로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정치 활동이 시작되었었습니다. 뭐 후보자나 아니면 당선자를 연령으로 구분하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20대에 정치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특이한 경우일 것 같은데 주변의 반응이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사실은 많이 이제 정치라는 것이 조금 혐오적인 매체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은 이름 알리려고 나가는 거 아니야? 라는 인식도 있었고요. 당선 여부가 아니라? 예. 그냥 처음에 이제 경선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또 그의 반면에 저를 믿고선 본인이 하던 생업도 휴가를 쓰고 도와준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유학 중이었던 친구가 들어와서 도와준 친구도 있었고요. 약간 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려서 관심을 유도하기도 하고 혹은 약간 무리하지 않는 거냐라는 시선도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흥미로웠던 선거였습니다. 네. 고은영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정당도 소수 정당인 녹색당이시고 그다음에 실례지만 30대이신 네,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연령도 젊으시고 도지사라는 광역 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전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네, 30살까지 서울 왕십리에서 네. 계속 살다가 네. 이제 제주로 4년 전에 이주를 했고요. 네. 이주를 했을 때는 좀 삶의 전환, 제주라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깨끗하고 좀 슬로우 라이프를 좀 즐길 수 있는 서울하고는 다르게. 네, 네. 그런 곳이라고 선택을 해서 내려갔는데 막상 제주에서 굉장히 한국 사회의 성장을 압축한 듯한 빠른 난개발과 그리고 강정 해군기지를 품은 곳이거든요. 이런 군사기지화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제가 1년 반 동안 직장 생활을 계속 하다가 제주에서? 네, 제주에서 도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삶의 터전으로 선택한 이곳에서 좀 사회의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시민활동, 정당활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2년 전부터 좀 길바닥 활동가 그런 활동들을 좀 했고요. 여러 가지 직접 행동, 시민들 간의 좀 게릴라 요정들 간의 이런 행동들을 요정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직을 하면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 말에 국토부에 제주에 이제 또 하나의 공항, 이 대규모 신공항 네, 만들었죠. 제2공항이라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좀 반대하기 위해서 기습 시위를 좀 진행해서 면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네. 내가 보고 있는 이 수많은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누가 대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됐고 그날 출마를 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사회 현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러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정치 활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앞에는 지금 인천 서구청장 출마하셨던 조경곤 후보께서도 나와 계시는데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 처음이시죠? 네. 네. 어떻게 출마하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그 시력을 합기도 하다 눈을 다쳐서 망막이 파열돼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이제 결혼 초기에 빛을 볼 수 없는 암흑한 세계로 이제 전환됐습니다. 삶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힘든 것이 어떤 거였냐면 제 장애가 왔다는 부분보단 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차별화 인식의 어떤 그런 생각들 어떤 이런 것들이 제 삶을 더 힘들게 했던 부분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해서 당당히 내 능력으로 한번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어디까지 내가 해낼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장애 있는 분들을 쉽게 보지 마라.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어서 무소속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좀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장애우분들이 너무 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게 하는 피동적인 상황에서 능동적인 정치 참여를 위해서 하셨고 소신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좀 저마다 독특한 이력을 자랑하시는 분들이 출마를 하셨는데 좀 선거운동 방식도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지금 21년간 살면서 속에 일산 지방선거 다 같이 참여합시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지원 분이신가요? 아, 네, 접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원입니다. 제가 원래 13년 동안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다른 사회봉사 활동을 그러니까 학교의 활동보다 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어졌죠. 이제 솔직히 유권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뭐 도지사나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관심이 있지만
도의원이나 시의원은 별로 우리 동네 시의원이 누군지도 모르거든요. 그 유세차를 갖고 떠들고 이제 시민들을 괴롭히는 것보다는 좀 더 가깝게 이제 뭐 놀이터나 작은 골목, 작은 이제 뭐 자영업자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그 에어 아바타라는 아이디어를 냈죠. 그래서 뭐 비록 낙선을 했고 6%의 지지율을 받아서 부전도 못 받고 했지만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몇 번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제가 느껴봤지만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뭐 후회는 없고 뭐 후회 없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자신이 그러니까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광합형 위원님이실까요? 네, 동구 구의원 광학형 맞습니다. 제가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청년과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또 다른 약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구의회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 시의회든 뭔가 좀 정치적인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구의원에 도전을 했고 이번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쓰셨던 쓰레기통이 어떤 거? 네, 쓰레기통 요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만들었고요. 이렇게 집게로 쓰레기를 주우면서 가서 다녔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세차를 사용하게 되면 한 1,000만 원 정도의 일단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당선이 되면 보전을 받는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게 1,0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쓰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명함을 많이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함이라도 줍자라는 처음에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담았어요. 그런 명함을 주우면서 우리가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라는 다짐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지역을 청소하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경곤 후보님께서는 갓을 쓰고 또 도포까지 입으시고 유권자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셨어요. 한참 더울 때였는데 좀 덥진 않으셨나요? 무척 더웠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육안을 갖춘 이유는 우리 예전에 조상님들의 저희들에게 조상님들의 정신을 받들기 위해서 내가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차원에서 육안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또 제 옆에는 고은영 후보님 네. 나와 계신데 트럭 위에 올라가셨더라고요. 네. 저게 업사이클링 트럭이라고 있던데 설명 네. 좀 주시겠습니다. 트럭 머리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자주? 예. 네. 그 작은 트럭이에요. 저희 농사를 하는 당원의 트럭을 빌려서 저희가 실제 페인트로 하나하나에서 핸드메이드 업사이클링 트럭을 유세 트럭을 마련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겠네요. 네, 당연하죠. 제주 곳곳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취지는 그런 것이었어요. 미래를 선취하는 모습, 우리의 정책을 그대로 우리가 살면서 보여드리는 그 모습을 도민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한 50m 정도 갈 수 있는 플라스틱 꽃가를 이렇게 항상 하고 다니면서 깔대 같은 깔때기 이렇게 해서 막 소리치면서 유권자분들께 저를 알리는 것들을 좀 진행을 했는데 많이 좀 공감을 해주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제 정당 자체가 녹색당이시니까 겉으로 보이는 그런 환경 문제 또 환경 문제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소음이라는 부분 이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신경 쓰시고 또 스트릭하게 자신의 원칙을 정해서 하셨다는 게 참 뭐랄까 뇌리에 남는 그런 선거운동이었을 것 같고 제주도에서도 평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고백하자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 후보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트럭은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서 제가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다들 지금 선거에는 처음 도전을 하시는 거고 그간에는 이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권자의 입장에서 아마 후보들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선거 기간을 움직이면서도 다른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본인의 것도 본인의 거지만 타 후보 거를 봤을 때 내가 선거운동을 이렇게는 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분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동현 이제 당선자시니까. 고은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음공해도 상당히 심한데 예. 소음공해는 본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벗어나 있을 때는 출퇴근 시간 때는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가장 많이 피로감을 느끼는 게 문자 메시지죠. 꼭 선거 때만 되면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방송하는 늘 문자 메시지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저희는 룰이 처음 시작했을 때와 그리고 마지막 날 전날에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그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허락하는 동보통신을 단 2회만 보내자. 이렇게 저희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네. 엄청난 그렇죠. 사실은 결정하시기가 힘드신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더더욱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에 본인의 이름 들어가는 것과 공약 사항을 넣는 게 간단하게 상당히 좀, 예. 중요한데요.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색달랐고요. 좀 그리고 네거티브가 너무 많다. 제발 다른 사람 욕 좀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저는 단 한 번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았고 13일 선거운동 기간이 사실은 제 이야기하고 성동의 미래, 그리고 서울의 미래, 그리고 정책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충분히 모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제 시간 위주로 주로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다른 후보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선거운동 방식을 취하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가가호호 방문도 안 되고 선거법상 유권자분들을 만나서 한 명 한 명 어떤 정치인인지 어떤 정치를 꿈꾸는지 많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선거법 제도라든지 혹은 그런 상황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선관위에서도 좀 같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행 법률 중에서 제일 많이 개정되는 게 세법이고요. 네. 두 번째 많이 개정되는 게 아마 공직선거법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선관위 입장에서도 후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서 되도록이면은 공직선거법을 좀 최상의 방향으로 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후보님들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아직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여타의 다른 법률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네. 그 부분들 좀 최대한 하실 수 있게끔 우리 모토는 이제 돈은 묻고 네. 이분 푼다 이런 식의 모토라서 인터넷은 좋습니다. 네. 사실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제도적인 개선 측면에서도 우리가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운동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셨을 겁니다. 새 후보님들 모두 후보 시절에 만나셨을 텐데 반응이 좀 궁금해요. 어떤 반응을 유권자들이 보이셨는지 우선 우리 이동현 의원님부터. 우리도 제가 좀 젊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명함을 이제 시민들께 드리러 갈 때는 혹시 아버지가 후보냐, 그래서 아버지 선거운동으로 나온 거냐, 라고 해서 제가 명함을 이제 보여드리면서 접니다. 제가 후보입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은 젊어서 좋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어린데 뭘 알겠냐, 예산은 볼 줄 알겠느냐. 젊기에 조금 더 좋았던 것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학교 앞에서 아이들과 등교 시간대에 지하철 인사도 하지만은 아이들과 하이파이브 인사를 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오고 가면서 저에게 부모의 마음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맞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걷다가 어떤 한 아이가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이 아는 분이시니? 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 맨날 학교 앞에서 하이파이브 한다고 이렇게 말을 두 분 후보님도 이거 참고해서 들으시면 조금 거기서 표를 얻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유세를 하고 있었는데 앞에 와서 아저씨 우리 엄마가 아저씨 뽑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 되게 선거운동을 하면서 힘을 후보자는 힘을 받게 되죠. 네. 고은영 후보님도 이제 젊으시니까 에피소드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좀 비슷한 일을 아마 많이 겪었을 것 같고요. 네, 아까 저도 들었어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었고 남편이 나왔냐.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배우자시냐?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남편이 나왔으니까 처음에 인지도가 좀 저조하던 시절에는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좀 지역사회에서 토론회에도 많이 나가게 되고 하면서 인지도가 중반부부터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때 질문이 바뀌더라고요. 남편이 후보냐가 아니라 결혼은 했냐? 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정치할 자격을 남편이 주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결혼은 하고 나와야지 어르신들께서 정말 많이 그렇게 얘기를 공직선거법에 하셔서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때, 좀 더 부단히 노력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얼마나 정치를 잘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제가 여성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아까 하이파이브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여성 청소년들 만나면 꼭 여러분 커서 도지사 되세요. 그리고 정치하세요 여러분 하면서 인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선거 후반부 때 계속 들어서는 계속 사진 찍는 고은영 후보와 만나면 인증샷, 네, 인증샷 찍는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면서 많이 좀 인기를 얻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큰 힘이었어요. 그러셨겠구나. 네. 조경곤 후보께서는 그래도 유권자들의 각별한 관심이 고마우신 측면이 많으셨다고요. 네, 사실 저도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 유세차도 저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예. 택시 타고 다니면서 학생기 들고 우리 가족끼리 완주를 했어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한 거죠. 저는 그 선거 운동 기간에 제가 얘기를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사랑으로 가슴으로 다가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이제 심의하게 제가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 후보님께서는 지금 아주 아름다운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반대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무소속이고 또 소수 정당이시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엔 반대로 유권자들을 만나면서 좀 이런 부분 내가 좀 서러웠다 이런 게 각자들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고은영 후보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가장 서러웠던 적은 네,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데 동지의식 느껴서 새파랗게 어린 것이 개념 없이 다른 후보자들을 꾸짖는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막 이렇게 유세를 다니다가 5분 정도 마음을 삭혔었던 그런 에피소드가 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지역에서 TV 토론회를 4차례를 나갔었어요. 4차례 다 너무나 심한 유력 양 후보가 서로 네거티브, 아까 말씀하셨던 이 네거티브전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꾸짖었어요. 네. 두 분 그러시면 안 된다. 네, 우리는 깨끗한 정치를 통해서 청정제주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렸는데 그게 불편하셨던 분들이 계셨던가 봐요. 아무튼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가 가장 조금 좀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나고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이런 부분들은 유력 정당의 당원들께서 이렇게 조용히 이제 사석에서 만나시거나 이렇게 하면 우리 당에 왔으면 좋았을 걸 너무 아깝다 왜 그런 그 녹색당에서 출마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었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다음 선거 때는 다른 유력 정당이 입당을 하시겠다는 지금 정치적 의사 표현이신 것 같은데. 다음은 우리 이동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네. 제 1당이다 보니까는 당세를 믿고 나온 거 아니냐. 여당이니까. 예, 어떻게 했길래 공천을 받은 거냐. 이거 되게 아주 중요한 표현인 것 같은데 상당히, 어떻게 했길래? 네, 예. 네거티브를 직접 다른 후보자들이 제가 특히 지역에서 거리 유세를 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힘이 많이 빠지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선 시민분들이 예를 들면 얼마 줬냐, 공천 헌금 얼마 줬냐부터 시작해서 했었는데 정말 서러웠죠. 서러웠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경선을 치렀거든요. 제가 공천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경선을 치르면서 정말 많이 상처도 받고 힘이 들었는데 단순히 그냥 모르시는 분들. 예, 민주당에서 조금 당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혹은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냥 20대에 젊은 서울시의원 한 명 내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많이 힘이 빠지고 그게 아마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잊혀지지 않는 좀 서러웠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조 후보님.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이제 이 얘기 듣고 싶어 간 겁니다. 근데 어느 노인정의 어르신께서 구청장을 어떻게 해?
그분에게 하가 나오기보다는 우리 아버님도 살아 계셨으면 저런 말씀을 해줄 수 있는 힘이라도 있었으면 내 옆에 계셨으면 이럴 때 얼마나 힘이 될까. 그 아버님 더 보고 싶더라고요. 어떻게 표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바꿔줘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느끼고 어떻든 왔습니다. 세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분 다 엄청난 내공의 소유자신 것 같아서 제가 진행자로서 더 뿌듯한 느낌이 들고 이렇게 또 섭외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우리 한국선거방송 관계자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모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선거를 직접 치러 보셨으니까 사실 문제점들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거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낙선하셨던 당선하셨든지 간에 완주를 하셨으니까요. 선거 과정 전체로 봤을 때 하실 말씀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차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예.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장 출마하실 때 이제 추천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부분 500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렵지 않으셨나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부 다 뭐 생년월일부터 해서 그 사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로 뭐 보증 서는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문전박대. 그러니까 500분을 사인 받으려야 되면 5,000분 정도 만나야 됩니다. 네. 근데 그 시간도 딱 6일이에요, 6일. 근데 저는 조직도 없고 인력도 쓰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뛰어다니면서 우산 받고 그거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고은영 후보님, 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트럭도 이렇게 그 손수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선거 비용 문제가 좀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광역에 출마를 하셨던 부분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수정당 차원에서 선거를 치러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 좀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12월부터 진행했었던 제주 녹색당 시민 경선을 통해서 지사 후보가 된 거였거든요. 시민 경선 결과가 발표된 다음에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녹색당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었던 신지혜 후보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액 기탁금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이건 문제 요소다. 평범한 시민들 그리고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는 어떤 문턱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정치적 평등권 말씀. 네, 하신 맞습니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기탁금이 5천만 원이잖아요. 거군요. 네. 저는 절대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돈을.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세계적으로도 사실 유례가 없는 높은 기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기탁금을 포함해서 1억 1천만 원을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좀 사용을 했었거든요. 6천만 원의 비용을 사실 선거 시작하기 전부터 저희가 계속 작년에 겨울부터 마련을 했었어요. 도지사 후보가 나가야 되는데 돈이 한 푼도 녹색당에서? 없다. 네. 그러면 공동으로 우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후보 낸다 귤을 팔았어요. 귤이요? 귤? 네, 무농약 우리가 귤을 먹는 귤? 네, 아. 다 같이 당원의 귤 밭에 가서 귤을 따서 그거를 이제 몇백 박스를 팔고 그리고 그 돈도 쟁여 놓고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후보자 개인이 후원 계좌를 열 수가 있잖아요. 네. 저를 지지하시는 후원회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후원회에서 여러 가지 후원금을 좀 많이 모아 주셔서 선거를 좀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고 그것에 좀 첫발을 이번에 좀 많이 보여드릴 수 있지 않았나 계속해서 이 정신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 참고해서 네. 저희가 더 좋은 제도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청년들이 진출을 할 수 있는 정치 도전직 중에서 이렇게 뭐 단체장도 계시지만은 대다수가 이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도전을 하거든요. 근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은 이렇게 우리 단체장 후보님들은 이 후원을 받으시죠. 예, 근데 시구위원은 그렇죠. 후원을 못 받습니다. 네. 예, 저희는 후원을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 또한 선거를 치르는데 저는 시민 펀드를 해서 모금을 했었고요. 특히 광역의원들이나 그 기초의원들이 후원을 받게 돼서 조금 더 청년들의 정치 진입을 장벽을 좀 허물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어려운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참 정말 말 그대로 어려운 건데 저비용인데 고효율인 그런 차원에서의 선거운동.
각자 생각하시는 거 하나씩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늘 평상시에 들으면서 그들과 함께 그 시대를 함께 해간다, 호흡을 해간다면 그것이 바로 평상시 선거운동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돈을 들지 않으면서 얘기만 들어준 것이고 같이 웃어준 것인데 선거로 이어진다. 가장 큰 성과를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저비용 고효율의 최고치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SNS다. 예, 충분히 SNS에 대한 홍보가 특히 우리 선관위에서 가장 많이 규제를 풀어주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할 때마다 지역민들이 보고 또 지나가다가 페이스북 잘 보고 있어요. 뭐 어떤 거 잘 보고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돈은 들지 않지만 앉아서 잠시의 시간을 낸다면 고효율적인 방법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있는 게 많이 걷는 거죠. 아무래도 저하고 저를 도와주시는 이제 선거 운동원을 같이 한번 만보기 같이 하루에 몇 킬로 걷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선거 기간 동안 하루 평균 한 40킬로 정도를 걸었더라고요. 예, 지역을 마라톤 한 번씩 구석구석, 하시는 돌아다니는 거였는데 매일 그렇게 걷다 보면 이제 그만 좀 오라고 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예, 이것만큼 알았으니까 가라고 했을 때 이게 가장 효과가 높구나. 아마 걷는 것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저비용을 나타내는 운동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한 가지 어떤 게 있냐라고 물어보면 한 가지만 말씀하기도 힘드신데 예. 두 가지 팁이나 주셨습니다. 저는 광역자치단체장이었기 때문에 물론 두 분 말씀하시는 것들도 너무나 큰 공감이 되는데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예비 후보를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본 선거에 등록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와의 간담회 를 좀 조직하고 거기에서 실제 정책들을 발굴을 했었거든요. 실제 소통을 하고 실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갖는 것이 저는 정책을 발표할 때도 그렇고 좀 더 그분들에게 정치적인 어떤 진정성과 방향성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많은 간담회를 갖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지역 구민들을 직접 만나서 소통을 하고 또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그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본인 스스로의 그런 후보한테도 좀 공부가 될 거고요. 네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비용 고효율의 방법이다라고 아주 좋은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처음 선거시라서 오히려 더 힘드셨을 거고 선거법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바뀐 상황에서 힘드셨을 텐데 처음 선거기 때문에 이게 또 더 힘들었다라는 거. 네, 선거를 처음 치러서 가장 힘든 점은 회계감사 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영수증을 복사하고 또 사진 찍고 복잡하죠. 예. 그분들의 그 누구하고 어떻게 뭘 식사를 했느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제출해야 되니까 자원 낭비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어딘가에게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는 제일 많이 기댔던 곳이 선관위였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 선관위 분들은 많이 가까워졌었죠. 이유가 모르면 그냥 저희는 무조건 전화를 했었거든요.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업무의 과중화가 되다 보니까는 좀 더뎌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저희 쪽은 또 불안해서 어떤 날은 오전에 일단 선거운동 하지 말고 기다려라. 어제 거에 답변 홀딩하고. 받고 하자. 네. 예, 이거를 좀 기다리는 부분 차원이 조금 많이 힘들었죠. 아마 처음 치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말고 다른 후보님들은 전직 시의원, 현직 시의원이다 보니까는 좀 여유 있으시고.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혹은 법률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히 단체장 후보님들은 조금 더 손쉽게 대응을 할 수 있죠. 근데 처음 치르는 후보자들은 특히 이 선거법에 많이 부딪히게 되죠. 또 하나는 선거법 관련 교육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매번 참석을 했었는데 한 3번 정도를 받았었거든요. 지역 선관위에서 한 번,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에서 한 번. 교수님께서 더 잘하실 것 같은데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저희가 물었을 때 해석의 차이가 조금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선거 레이스에 돌입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돌입과 동시에 이거 선거법 위반인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바로 이제 해석을 맡기게 되죠. 그런데 바로 나오지가 않거든요, 답이. 어쩔 때는 한 2, 3일 정도 걸리고요. 그러면 처음 치르는 후보자들, 그리고 저같이 청년 후보자들이고 캠프에도 30대 미만이 전원으로 갖춰져 있는 캠프 같은 경우는 그 혼란의 시간이 상당히 길죠. 지금 현재 사례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면은 위법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일원화가 돼서 좀 통일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우선 이제 선관위 문제를 말씀을 하셔서 좀 네. 그렇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중앙선관위 안에는 또 센터도 만들고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게 기탁금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후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학이 그렇겠지만은 이익 형량의 문제고 이제 비례의 원칙 문제가 있을 텐데 원래 지금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제도로 바꿔갈 거냐는 이제 이익 형량을 해서 충분히 이제 고려하고 또 세상 자체가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치 환경도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선관위가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얘기하고 보니까 좀 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예. 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제주도 선관위와 저희도 몹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네, 네.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네. 근데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초반에 예비 후보 등록 시절부터 너무나 많은 질의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저희 캠프 사람들이 머리를 다 붙잡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왜 선거 전문가, 선거 기획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겠다. 이 복잡한 상황과 이 복잡한 이런 것들을 중간에서 해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 조언을 사전에 주고, 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 그런 기성의 방식이 왜 유효한지 알겠다. 그러면서 몹시 다들 괴로워해가지고 그랬는데 조금씩 저희도 선거 경험 여러 가지 절차상의 경험이 쌓이면서 나중에는 좀 이제 여유롭게 좀 진행을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너무 동의가 돼요. 네. 오죽하면 저희는 이 선관위 직원 좀 증원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감사한 말씀. 저희가 좀 증원돼야 저희 답변을 주시기까지 이미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한 지역 후보도 후보자가 많으시고. 예. 보통 20명에서 30명 가까이 돼버리잖아요. 캠프들을 다 합치면.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일을 과중화돼서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직원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오늘 들었던 얘기 중에서 가장 행복한 말씀인 것 같고요. 예. 그 고은영 후보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TV 토론 때문에 네. 화제가 되셨다고 네. 좀 들었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 선거 결과에서 5명의 도지사 중에 3위를 했어요. 그렇게 소수 정당의 정치 신인 그리고 여성 이주민 청년 후보가 이렇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가장 큰 이유가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아까 네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 주최 토론회 자체적으로 주최한 토론회에 좀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씩 문턱이 낮아지고 좀 소수의 의견도 방송에서 좀 유권자분들께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었구나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좀 하게 됐고 그런 방송사 자체 규정도 마찬가지지만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상의 규정도 좀 낮추는 이런 일들을 앞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5번 중에서 4번 출연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다고 했는데 제 앞에 앉아 계시는 이제 조경근 후보님께서는 무소속이시라서 한 번도 출연을 못 하셨다고요. 물론 이제 그 TV 토론을 통해서 자기 어떤 공약, 정책이라는 것을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건데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건데 어떤 소수 정당도 아니고 저는 무소속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저를 좀 알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차후 좀 개선돼서 소수 정당, 무소속 이런 분들을 더 우선으로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좀 가져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법정되어 있죠. 예비 후보자 기간까지 합친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닐 텐데 아주 이렇게 짧은 선거운동 기간 안에 내 공약, 내 정책을 유권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알린다. 그리고 그것을 검증받는다에 대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다는 거에서는 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그게 TV 토론이든 여타의 다른 형식이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좀 대안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중앙선관위에서 제도 연구를 하고 있지만 제 입장이랑 또 이제 후보를 하셨던 입장에서는 좀 다르니까요. 이번에는 이제 이동현 의원님부터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사실 이렇게 단체장이나 유명 정치인이 유세를 하는 게 아닌
이상 특히 지역구 시구위원들이 유세를 할 때 정말 많은 유권자들이 저의 유세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 한 몇 번 정도는 아니면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선관위가 제출을 받아서 네. 한두 번은 선관위가 좀 홍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유세를 한다. 네. 이 정도의 일정만. 과거에 이제 합동 유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예, 좀 배단이 없어졌다고 있어서 예, 했어서 그러면 이렇게 합동을 하지 않더라도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이 후보는 언제, 또 B 후보는 언제, C 후보는 언제 이렇게 해서 집중 유세를 합니다. 이 정도는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끔 조금 같이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이제 네. 한두 번 정도는 일정을 좀 공지하는 네, 것도 네.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네, 예, 제안을 해주셨고요. 조경근 후보님, 저는 그 현수막 설치가 13일이잖아요.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예. 한 달 정도로 늘렸으면 어떨까. 거기에 본인의 어떤 소신, 정치, 공약, 일개 등의 두 장인데 한 5장 늘려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 후보자들을 더 또 쉽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더 유권자들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에 제일 잘 띄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만 또 선관위에 민원 들어오는 건 이런 게 있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현수막 딱 달아놓으면 우리 간판 안 보인다 이런 경우 아니면 우리 뭐 지나다닐 수가 없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합리적인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량을 통해서 좀 정해졌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저는 정책 선거가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정당도 마찬가지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저는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의 후보였기 때문에 어떤 그 정책을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던 기회가 조금은 보장이 됐었습니다. 선관위에서 지금 뭐 이제 토론회를 공식적으로 좀 개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 제도상으로 원래도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정책 선거가 안착이 되려면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분들께 거기에 맞는 정책을 설명드리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후보들도 똑같이 좀 그런 그 균등하게 그 기회를 가졌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정책 선거를 위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이제 웹에 보일 수 있는 그런 TV 토론회라든지 이런 거에 균등한 기회 보장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후보자들 뵈니까 소수계층에게는 사실 정치라는 게 좀 높은 장벽으로 느껴지는데요.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니까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했고 장애인 단체에서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리 요청해도 아무리 부탁해도 들어달라고 해도 들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답답한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직접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그게 사람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는 사실 다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시민들이 또 국민들이 그런 부분이 정책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그냥 맞다고 생각하고 가기 때문에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알아야 되고 또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실제로 얘기를 해줘야지 수정이 되고 변경이 되고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거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머저리티 룰이라고 그래서 다수에 의한 지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소수자 보호입니다.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각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정치 참여, 소수계층, 장애인 이분들이 함께 했을 때 세상은 달라진다. 그래서 지방 정치가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것은 시민들 의식이 좀 달라져서 거대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들이 누군가, 그러면 소수 정당이든 무소속이든 그분들을 등용시켜서 그 지역을 발전하러 이어질 수 있도록 이제 8대 민선 때부터는 우리 유권자들이 그런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정치가 비로소 이제 민주화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화두를 통해서 다양한 의제를 저희가 발굴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것, 그래서 풀어놓고 저희가 막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정당에 소속이 된다, 정치 후원금을 낸다, 혹은 시민운동을 한다, 그리고 후보에 출마를 한다. 이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후보자 출마할 생각이 없었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풀어놓으면서 결국에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냥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 그리고 당사자, 그냥 우리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역할을 하고 그 권한을 갖고 책임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를 터놓고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모두 다 참여할 수 있고 그것은 다 우리의 문제다라는 것을 제도상의 보완과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수자들의 참여가 네. 필요하다, 네. 중요하다. 저희가 지방 정치를 도전했던 사람으로서 중앙 정치의 제도와 다르게 지방 정치는 제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네. 내 삶, 그리고 우리 지역,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광역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지방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의 제 삶을 누군가가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한번 지방 정치에 참여해서 내 지역에 있는 청년들부터, 혹은 내 지역에 있는 내 후배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혹은 다음 미래 세대를 위해서 도전해보자. 그리고 같이 목소리를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큰 변화가 있으려면 작은 변화의 시작은 참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도전을 해서 한번 내 삶을 바꿔보는 정치를 실천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목소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네, 네. 다시 이제 소수가 다수가 되는 네.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계획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고은영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제주 녹색당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그러니까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역의 방송국에서 시사 토크쇼의 고정 패널로 이제 활동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지역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목소리,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더 알록달록한 세상, 한 가지의 색깔이 점령한 세상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소수자의 의견도 반영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문화를 제주에 뿌리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선거에서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약속드렸던 대로 주민 곁에서, 그리고 시민 곁에서 언제나 든든한 힘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당선되었다기보다는 시민들의 기대감에 당선되었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시민을 두려워하고 언제나 시민 곁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그런 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 서구의 그 소수계층 서민들,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의 빛이 될 수 있는
희망의 북수를 계속 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지해 주신 유권자 여러분, 4년 후에는 반드시 열심히 달려가서 그 빛을 결과로 제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정치에 뛰어든다는 것은 어떠한 원대한 포부나 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정치라는 것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기에는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 세 분의 도전이 우리의 정치와 선거 문화의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